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세간의 그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문재인은 언제 감옥 가느냐 이건데요. 또 조금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이재명과 문재인 누가 먼저 감옥 갈 것인가 이것도 경쟁입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자, 전직 대통령 2명 그리고 현직 대통령 1명 이 3명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감옥 갈 것인가? 여러분은 누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습니까? 어, 예전부터 이제 문과 명, 이재명과 문재인은 서로 이제 앙숙 관계 비슷합니다. 서로 적대적인 그 공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겉으로는 뭐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엄연히 달랐습니다. 저 좌진영도 과거부터 친노 세력들이 중심이 된 그때부터 말이죠. 그 파벌이 아주 대결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때 이제 친노 진영에서 밀어내기 했던 인물들이 이제 정동영을 중심으로 한 저쪽 이제 호남 인사들이 주 타겟이었죠.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김민석도 그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 후단협 때 정몽준 편에 서면서 완전히 친노들로부터 그냥 찍혔었죠. 자, 그런 어떤 그 속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라고 볼 때 한때 문재인이가 집권을 하고 그쪽 진영에 이제 주류가 되었을 때 그때 조금 다른 어떤 의미의 이제 이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던 인물들이 있었죠. 몇몇. 그 중에 한 명이 박원순이고 또 다른 한 명이 이제 이재명인데요. 한 명은 저 세상으로 갔고 한 명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안희정이라고 하는 또 유력한 대권 주자는 또 이렇게 정치력이 죽어버렸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업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그 현상이죠. 그런데 옛날부터 정치권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은 깜빵 간다, 감옥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이재명 가는 길에 사사건건 회방을 놓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개딸들은 자신들이 이제 이 따르는 이재명 가는 길에 문재인이 한 번도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 계속해서 태클을 걸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요. 유시민도 이 이재명과는 사실 같은 울타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현재 여권 그 진영 안에도 여러 가지 파벌, 개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속을 독을 품은 적개심을 갖고 어떤 뭐랄까 아주 잔인한 어떤 그 계획을 펼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문이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지금 양산에서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요즘 또 무슨 재판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기소가 됐는데 그것과 함께 지금 딱 죽기 좋은 상황이 왔죠. 검찰이 지금 완전히 이재명의 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검찰을 지금 해체하려고 그러잖아요.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납작 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의 뜻에 따라서 문의 운명도 결정이 되겠죠. 자, 문재인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문재인 이 정부 파탄난 남북 관계 복원할 것으로 믿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이재명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슨 덕담을 던지는 것 같죠. 6.15가 이제 됐기 때문에 또 저들이 또 다시 또 모여들었습니다. 자칭 한반도 평화 세력이라 그러죠. 평화 세력, 민주 세력, 평화 세력, 인권 세력, 통일 세력 뭐 그런 걸 다 가져갔습니다. 요즘은 그들이. 자, 이 문재인 관련 뉴스는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 뉴스는 원래 잘 없는데 특이하게도 이 문재인 관련 뉴스는요 뭐 2, 3일에 한 번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좋은 뉴스, 뭐 나쁜 뉴스 다 합쳐져 있지만 논란이 되는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뉴스를 일부러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었죠. 자, 이 문재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을 하는 과정 속에서요 최근에 문이 발빠르게 움직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당선 확정되기도 전에 이런 글을 올렸죠. SNS에다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 파탄과 나라를 뒤흔든
내란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힘차게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습니다. 상식을 복원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며 국민을 통합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파탄난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경랑의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며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대적 사명을 다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응원합니다. 자, 여기서 수박과 개딸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수박 중에서도 왕수박이 누굽니까? 킹수박. 문을 일러서 왕수박이라 그러죠. 자, 개딸들이 이제 그 지목한 척살 대상 빅3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문이더라고요. 문 저거는 반드시 족쳐야 된다. 감옥 보내야 된다. 사실 우파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파에서 문재인을 굉장히 지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재명보다도 더 싫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문이 우파의 상징인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대통령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파 보수를 괴멸시킨 그런 인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시대가 또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그 비슷한 어떤 정오심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 SNS 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팔로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하는데 말이죠. 여기 전부 이제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진짜 지웁니다. 진영을 택한 당신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이 나라를. 놀랍게도 민주당 안에서도요. 이재명을 독재, 악랄한 괴물 독재로 보는 이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겁니다. 와, 개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요? 잠시나마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게 후회스럽습니다. 이제 당신을 원망할 겁니다. 독재의 씨앗을 키운 죄, 그게 당신이 지은 역사의 죄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 그 평소 지지자들 중에도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결과는 너무도 이상한 거죠. 자, 그동안 정의로운 척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포함 수백만 국민들이 깜빡 속았습니다. 되게 기다리셨나 보다. 개표도 한참 진행 중인데 당선 축하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대깨문 개나죠. 진짜 어이가 없네. 이들 다 민주당 쪽 지지자라는 것을 알고 보면요. 놀라운 글들이죠. 이게 전부. 반응 자체가 정말 뜻밖인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저들의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속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란 세상이 왔어요. 대통령님.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다시 파란 세상이 왔어요.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꼭 오래오래 지켜봐 주셔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을 여전히 좋아하는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존경했었고 지지했었습니다. 박지원보다 더 초라하게 나이 드셨군요. 따님 문제 있을 때도 노심초사했습니다. 근데 이젠 오지랖 그만 부리려고요. 민주당을 버렸고 제 닉네임 달림사랑을 버렸습니다. 개 버러지 같은 이재명이 잘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문재인을 지웁니다. 이걸 보시면요. 여러분 아시겠죠? 친문들, 대깨문들, 문슬람들은 이재명을 아주 싫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반대로 개딸들도 문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거를 우파에서 잘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우파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다 나쁜 거야. 저들이 그냥 우리끼리 힘만으로 자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전공법으로만 자꾸 붙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깨지는 겁니다. 부정선거 이야기는 제가 일단 뺍니다. 모든 논평을 할 때 부정선거를 끌어들이면 그건 이야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따로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만 조금 하는 거고요. 자, 평소에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사실 작전상 잘 이렇게 활용을 했었으면요. 이번 대선에서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설사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지지율 관리에서 충분히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한 이재명은 5% 빠지고 이쪽은 5%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박빙이긴 하지만 승리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전혀 활용하지 못했죠. 적은 우리 편이다 이런 어떤 그런 작전상 개념이 좀 필요한데 이 우파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 있으면 전부 아웃이야 내치고 그냥 적으로 대해버리니까
실상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 당시 이낙연 지지자들이 많이 찍었습니다. 그거 확실하거든요. 그 많은 증거도 있고요. 이번에도 이재명 찍지 않고 김문수나 어쩌면 저 이준석에게 갔던 표도 많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문은 그런데 좀 다릅니다. 문과 이 이재명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게 벌써 그 지지층을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을 따르던 지지자 중에 문을 좋아했는데 그 문재인이가 이재명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제 당신과도 끝이다. 이 정도로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박들 입장에서는 저 이재명이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앞으로 잘 활용하고 우분화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기자면요. 적의 칼도 빌려 쓰는 게 전쟁이고 우리나라 이 선거판은 그야말로 총괄 들지 않는 전쟁이다. 내전이다. 그냥 고고한 학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금 뭐 가진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감나라 배나라 이거 쳐내라 저거 쳐내라 이런 식이면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그런 시대로 보입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인사들 한반도 평화 이에 뭉쳤다. 다 넉다리들이 이번 기회에 또 다 기어 나왔더라고요. 6.15를 맞아가지고 여기 보면 권노갑 이분은 벌써 90대 중반일 텐데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게 살아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요 권노갑 이 사람은 저 성향이 이제 우파라고 보거든요. 보수라고 보거든요. 95세군요. 원래 95세. 경북 안동 출신인데 이재명하고 고향이 같다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까? 자, 이 권노갑 이 사람은 김대중을 대표해서 지금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경기지사 김동연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대중 때 이제 소위 이제 이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죠.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명예이사장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그 옆에 정현백 포럼 사이제 공동대표입니다. 사이제는요, 문재인이 만든 사설 어떤 학술단체 비슷한 거죠. 싱크탱크 같은 거죠. 자, 그것을 만들었는데 규모도 꽤 크다 그러죠. 자, 그것이 이제 친문들의 또 다른 정치 세력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문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윤정부 3년 역주행으로 남북관계 망가졌다. 이재명 대통령 평화의 길 개척할 것이다 라면서 지금 이렇게 쉴드 치는 거죠. 이건 달리 말하면은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나쁜 짓 많이 했거든. 여기 문도 이재명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많은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걸 개딸들이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거만큼은 저 문재인만큼은 반드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저거 1번으로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이가 과연 봐줄 것인가, 저거 죽일까, 살릴까 아마 고민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문재인이가요, 지금 기소된 거, 근데 그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울산지법으로 관할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요게 또 어떤 노림수,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도 재판을 질질 끌면서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저는 이 문도 질질 끄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의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이재명이 되겠죠. 이재명이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렇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다음부터 대통령이 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소위 이제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직선제 대통령 이후의 검찰 조직을 보게 되면요.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한 역대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 이번 검찰이 역대 가장 권력 친화적인 검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은 너무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고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이 알아서 긴다니까 저렇게 되면은. 그러면 문도 어쨌거나 퇴역한 대통령으로서 실질적인 어떤 권력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문의 운명은 이재명이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재명을 향해서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비슷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SNS 글들이 가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밑에서 어떤 그 협상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긴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내가 협조해야지만이 당신 지지율이 잘 나온다. 나를 치게 되면 당신 지지율이 10% 깎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달래기도 하고 약간의 협박성 발언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과연 이재명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이것도 개딸과 수박 간의 오래된 견원지간인데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